자, 그러면 다음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요,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때도, 1차 함수 직선의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뭐,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질 때, 또, 쓰면서 할까요? 1차 함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질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라는 y는 ax 플러스 b. 자, 근데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이니까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y는 mx 플러스 b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로 기울기는 주어지지 않았어. 기울기가 주어지고 기울기는 주어졌어요. 기울기가 m 주어지는데 y절편 대신에 뭐 a, b라는 i가 주어진다. 그러면 b 말고 다른 i로 할게요. b 말고 x1, y1이라는 좌표, 그냥 숫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일단 항상 선생님은 기본형 놓고 시작하라 그랬어. y는 ax 플러스 b.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mx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b 값만 찾아내면 됐겠죠. 세 번째, 기울기도 안 주어지고 y절편도 안 주어졌어. 다만 좌표 두 개가 주어질 거야. x1, y1이라는 i랑 x2, y2라는 좌표가 주어졌을 때, 자, 이러면은 우리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한 좌표 x2에서 x1을 빼면은 x의 변화량이겠지. 자, 그러면은 2번에서 1번을 뺐으니까 y도 똑같이 y2에서 y1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순서를 아예 바꿔도 돼. x1에서 x2를 빼고 y1에서 y2를 빼도 됩니다. 한 방향으로 빼주면 기울기가 나와요. 그럼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좌표 얘나 얘 아무나 대입해서 2번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게 우리가 1차 함수에서 했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2차 함수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2차 함수에서도 어떤 유형들이 있나, 식을 구하는 유형들을 한번 보자. 2차 함수식을 구할 거예요. 자, 2차 함수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지점이 P, Q야. 꼭지점이 P, Q야. 그리고 다른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 자, 다른 한 점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은 우리 꼭지점을 조금 문자를 바꿔볼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표준형 할 때 맨날 PQ를 썼었잖아. 그러면은 얘네도 아까처럼 x1, y1이라고 놓을 거고요. x2, y2라고 놓읍시다. x1, y1 그리고 x2, y2는 그냥 어떤 좌표, 숫자들이 주어진다. 그냥 그렇게 그걸 문자로 표현한 거니까 헷갈리지 맙시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주어졌다는 거는 표준형에서 쉽게 할 수 있겠다. 꼭지점이 나오는 순간 표준형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표준형에서 보면은, 자, y는 1차 함수를 생각할 때 맨날 y는 ax 플러스 b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2차 함수는 크게 기본형과 표준형 두 가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표준형 같은 경우는 y는 기울기 a를 달고
x 마이너스, 자, 꼭지점 x좌표 x1의 제곱, 그 다음에 꼭지점에 y좌표 플러스 y1, 이렇게 돼야지 꼭지점이 x1, y1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봅시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면은 미지수가, 자, x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지수가 아니고요, y1 같은 경우도 미지수가 아니죠. 그럼 미지수는 누구만 남아있나요? a밖에 남지 않아요. x, y는 미지수긴 한데 우리가 함수식에서 필요한 미지수잖아. 그럼 a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x2, y2라는 아이를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은 a 값 대입해가지고 첫 번째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축의 방정식이 주어질 거야. 그리고 그래프 위의 두 점이 주어질 거예요. 이 경우도, 자,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축이라는 거는 우리 꼭지점의 x좌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예를 들면은 x는 뭘로 할까요? x는 k의 형태를 가지고 나왔다. 축방이 x는 k다 라고 나왔을 때는 표준형으로 바로 갑시다. y는 a, x 마이너스 원래 p의 제곱 플러스 q, 요렇게 돼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이 p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구한 k가 되겠죠. k가 꼭 축의 좌표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 자, 그러면은 이제 미지수가 누가 남았는지 한번 볼까? 미지수는 k는 해결된 거잖아. 원래 주어진 거니까. 자, 그럼 미지수가 a랑 q 두 가지가 남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식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침 좌표가 두 개가 나와 있죠. x1, y1 그리고 x2, y2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대입한 거 1번씩 나올 거고, 두 번째 거 대입한 거 2번씩이 나오겠죠.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면은 1과 2번씩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되겠다? 연립방정식을 해결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두 가지 경우는 꼭지점이 주어지거나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우리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표준형 상태에서 보면 편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y축과의 교점이 주어지고 또 좌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x1, y1 아니면 x2, y2 요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요. 좌표가 주어졌을 때. 자, 이번에는 봅시다. y축과의 교점이란 말을 한번 볼게요. y축과의 교점 무엇을 말하는 거죠? y절편을 말하는 거죠. 우리 y절편은 2차 함수의 기본형에서 보는 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y절편이 k다라고 주어졌을 땐 누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c가 주어진 거예요. c가. 그러면은 c에다가 k를 대입하면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k 형태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k 형태 여기서 미지수 누구누구 남아있나? a 하나, b 하나 두 개 남아있네? 근데 마침 좌표가 몇 개? 두 개. 그러면 1번씩 대입, 2번씩 2번 좌표 대입, 식이 두 개가 나왔네? 얘네를 연방하면 되겠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나올 테니까
해결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1번, 2번 뭐 꼭지점이 주어지고 다른 한 점을 할 때, 아니면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다른 두 점을 할 때, 그럴 때는 표준화를 시킨 게 편했어요. 하지만 y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는 y절편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일반형에서 더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이번에는 요거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x축과의 교점이 주어져요.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데, 자, x축과의 교점이랑 뭐 다른 한 점, x1, y1이 주어진다고 해볼게요. x축과의 교점이 보통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두 가지가 주어져요. 근데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m, 0 그렇지, y좌표가 0이어야 되겠죠. n, 0 요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일단 일반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2차 함수의 일반형이었어요. 근데 자, 이거 우리 진도 개념 설명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y좌표가 0이라는 얘기죠. y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y가 0이 되었다는 얘기는 0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 뭐가 된 거지?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방정식.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두 개가 나올 거다. 그래서 걔네가 x축과의 교점이다.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다시 y가 0으로 만들었을 때의 y를 0으로 만들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의 해. 자,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는 y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해라는 말이 x축과의 교점이다라는 얘기랑 동일하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m 그리고 n이 됐어. 그 얘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m 또 x는 n이라는 얘기다. 그 얘기는 길 앞에 2차 계수 달고 x-m x-n으로 인수 분해가 되었다는 말. 2차 방정식의 해가 m이랑 n일 때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저렇게 되었다. x-m, x-n으로 되었다라는 말이랑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미지수 여기 남아있는 거 뭐 있지? m은 미지수가 아니죠. n도 미지수가 아니에요. 미지수는 a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a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마침 우리에게는 x1, y1이라는 좌표가 하나 있죠. 얘를 대입하기만 하면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아까 교점이라는 말 때문에 바꿔놨던 0이라는 i를 y는으로 바꿔서 a x-m 그리고 x-n으로 두고서 아까 하나 남아있던 좌표를 대입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미지수 하나 a 값만 구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개념 설명만 듣고서는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바로 다음 옆에 있는 A단계에서 각각 대표 유형들 하나씩만 보여주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첫 번째 유형 한번 볼까요? 1238번으로 볼게요. 1238번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어쨌든 함수식 구하래요. 자, 뭐가 주어져 있나 한번 봅시다. 우리 꼭지점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y절편이 있어요. 꼭지점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마침 표준화가 돼 있다. 그러면 y는 a 달고 x 마이너스 2 x좌표 2죠. 마이너스 2 플러스 y좌표 5 q가 5가 되었다. 자, q가 5가 되었다. 자, 누구 해결해야 돼요? a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신에게는 아직 좌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1이 남아있죠? 얘는 좌표가 0,1이 되겠죠? y절편이네요. 얘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은 자 0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5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4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2차 함수를 추출해내는 유도해내는 과정 중에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또 표준화를 해달래.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일단 누가 주어져 있나 보니까 여기 점점점점점점 하고서 점점점점 하고서 누가 주어져 있어요? 네,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좌표가 두 개가 나와 있네. 여기 0,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y절편이 주어져 있고요. 또 여기 좌표 하나 나와 있죠. 1, 마이너스 1이라는 i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표준화 우리 요 식에 바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y는 a 달고 축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 그런 다음에 자, 첫 번째 이 좌표를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은 x가 0이니까 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1, 마이너스 1도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4a 플러스 q가 여기 파란색 왜 안 써졌죠? 5 자, q가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두 개씩이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 하기 딱 좋죠. 바로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3a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은 a는 2분의 1이 되겠네. 자, a가 2분의 1이니까 q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 식에다 대입해서 y는 자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유형을 보니까 자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때도 마이너스 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좌표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좌표가 3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좌표가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y축과의 교점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 유형은 y축과의 교점이 필요했는데 y축과의 교점이 없습니다. 왜 없어? 여기 있잖아.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이게 뭔데? 원점이죠. 사실 원점이 y축과의 교점이란 얘기예요. 0,0. 그 얘기는 c가 0이란 얘기겠지. 그러면 c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 자체가 되게 편리해진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뒤에 필요 없네? 근데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값을 갖는데 그럼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하나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있죠? 3일 때도 마이너스 6이 가지고 있네. 둘 다 대입하겠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은 a 마이너스 b 식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거 녹색 것도 대입해보면은요. 녹색은 9a 플러스 3b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둘이 빼버릴까?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8a 바로 빼면 안 되겠네. 바로 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죠? 우리 위에 식에다가 파란색 식에다가 3을 곱합시다. 3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18이다. 자, 요렇게 둘이 빼버리면은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은 12a가 마이너스 24고 a는 마이너스 2. 그럼 그때 b는요? b는 4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46번 네 번째 유형 x축과의 교점이 주어졌을 때 x축과 얘랑 얘에서 만날 때 자, 그럼 바로 인수분해 가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해가 x는 3이랑 x는 마이너스 2가 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y는 a 달아주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었겠네. 그리고 좌표 하나 더 주어져 있죠. 좌표 하나 1,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대입하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2는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계산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네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6a다. a는 2겠네요. 그러면은 y는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뭐 요대로 정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불안하다. 수행평가 때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냥 전개해 줍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럼 전개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감점당할 요인이 없겠죠. 선생님, 이거 일반화 안 하면 감점당해요? 안 당해요? 그건 선생님도 모르죠. 감점당할 수는 있어요. 감점당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 그 부분이 감점이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선생님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꼭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대표 문제 4개 유형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 2차 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단원에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2차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2차 함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배웠어요. 첫 번째 무슨 형이 있었느냐? 기본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준형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었나 보니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그럼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형 플러스 q 요렇게 생겼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기본형과 표준형이 두 개가 있는데 기본형은 언제 줬느냐? 얘는 우리가 y 절편을 할 때는 편했다. y의 절편을 알기가 편했습니다. 왜냐면은 x가 0, x에다 0을 대입하기 때문에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c만 남겨가지고 c가 바로 y 절편이다. 요때 y 절편을 구하기가 더 편했고요. 표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랑 꼭지점을 알기가 더 편하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제곱 밑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x값, 즉 x는 p가 축의 방정식이 되고 꼭지점은 축방의 이제 좌표 x좌표 p, y 좌표는 뒤에 꼬랑지 q 요렇게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함수의 기본형과 표준형이 언제 쓰이고 어떨 때 더 편리한지는 배웠어요. 그런데 기본형이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2차 함수의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2차 방정식과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던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 대해서 배웠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x를 달고 있는 x제곱 2차 항과 1차 항을 봅시다. 이 부분을 먼저 a로 묶어줄 거예요. a 그리고 x제곱 플러스 그러면 a로 묶었으니까 이 가운데 1차 항의 개수는 a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a분의 bx 그리고 뒤에 원래 달려있던 플러스 c는 따로 놀게 합시다. 이렇게 해놔야지 이 분배 법칙을 했을 때 위의 식과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a 달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서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의 상수가 필요하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면은 a분의 bx의 상수의 이제 상수가 아니라 개수의 절반이 얼마가 되나? 절반은 2a분의 b가 되겠죠. 이 수를 제곱을 하면은 얼마가 되죠?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4a 제곱분의 b 제곱은 원래 없었던 수인데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냈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던 식을 마음대로 변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그러면은 원래 식과 동일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더해 주었던 수를 다시 한번 빼줍시다. 4a제곱 분의 b제곱.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수들을 다시 써주면 플러스 c를 다시 써주면은 기본식과 주어졌던 식과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이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이라는 수는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줄 건데 괄호 밖으로 쫓아낼 건데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가면은 안 되겠죠? 앞에 개수 a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a를 곱해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빨간 부분만 밖으로 내쫓아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을 a를 곱해서 내쫓아 버리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되겠죠. a제곱이었던 게 a를 곱해주면서 하나가 약분이 될 거고 이렇게 4a분의 b제곱으로 나왔을 거야. 그리고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플러스
C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을 해결하면 될 텐데 A 그리고 괄호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그리고 4A 제곱분의 B제곱이 남아 있습니다. 얘네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다. A 그리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했어요. 이제 이 뒤에 달려있는 부분은 우리가 통분을 통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에서 마이너스 4AC 통분을 해서 계산한 결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표준형에 관한 형태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표준화를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만 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x제곱 y는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5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첫 단계가 뭐였죠? 먼저 2창의 개수로 묶어주자. 2로 묶어주자. 그러면은 앞에는 x제곱이 될 거고 x의 개수를 이 10이라는 i를 2로 묶어줬으니까 2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12 나누기 2에서 6x 그리고 마이너스 5일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x의 제곱 플러스 6x에서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6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6의 절반 3이고 3의 제곱인 9가 필요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9는 원래 없던 수였으니까 다시 한번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9를 해줘야 원래 식과 동일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완성이 됐고 뒤에 원래 마이너스 5가 달려있던 것도 다시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9는 완전 제곱식을 할 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너는 밖으로 나가. 그러면은 2랑 곱해줘서 마이너스 18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5는 원래 달려있었죠. 그럼 이제 앞부분을 해결해 볼까요?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제 앞에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2 괄호 열고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3이다. 자,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고 나니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3일 거야. 자, 꼭지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제곱 밑에 있는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x축이 될 거고 x 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꼬랑지가 y 좌표가 된다.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처음 시작은 동일합니다. 처음 시작은 2로 묶어줍니다. x제곱이랑 x를 2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 y는 2 그리고 자, x제곱이었던 걸 그냥 바로 1차로 바꿔주겠습니다. 1차로 바꿔주면은 x 그리고 이 1창의 개수 6을 절반만 바로 뒤에다 달아줄게요. 플러스 3 이렇게 달아주고 괄호를 닫고 전체 제곱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아까도 배웠듯이 이 뒤에 있는 3의 제곱 즉 9라는 수는 3의 제곱이라는 수는 없던 수를 우리가 달아준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달아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빼줄 거야. 근데 이 빼주는 수를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서 뒤에다가 탁탁 곱해서 앞에 있는 A랑 곱해서 뒤로 바로 달아줍시다.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수를 다시 한번 써줍시다. 마이너스 5. 그러면 벌써 우리가 표준화가 끝나게 되겠죠? 자, 너무 순식간이라서 헷갈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다른 예시를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죠. y는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자, 먼저 3분의 1로 묶어줍시다. 3분의 1로 묶어주면은 x제곱. 선생님, 여기 어떻게 묶어야 되죠? 자, 아까 묶을 때 어떻게 하면 됐냐? 가운데 개수를 앞에 개수로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4를 3분의 1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2x 괄호 닫고 뒤에 꼬랑지 너는 혼자 놀아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표준화를 하자. 3분의 1 달고 자, x제곱이었던 거 어떻게 가자 그랬죠? 1차로 바로 바꾸자. x 그리고 2 1창의 개수의 절반만 뒤에다 달자.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6을 달아줄 거야. 괄호를 닫고 제곱식으로 만들면 완전 제곱식 형태 끝.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이 밑에 거를 제곱한 거를 조그맣게 밑에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이 될 거야. 얘는 우리 마음대로 달아준 거니까 다시 빼줄래. 마이너스 36을 밑에다 조그맣게 써서 앞에 수랑 곱해서 뒤로 한 번에 갈까요? 마이너스 36과 3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12. 그리고 우리 밖에 혼자 놀고 있던 플러스 12도 써줍시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3분의 1 달고 x 마이너스 6의 제곱. 선생님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0이랑 사라졌네요. 그럼 뒤에 플러스 0 됐으니까 안 써줘도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이 형태도 배웠죠? 자, 꼭지점이 얼마인가요? 꼭지점부터 봅시다. 이 제곱수 밑에 있는 식의 x가 괄호가 0이 되는 x값 얼마죠? 6. 그리고 6, 뒤에 꼭지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6,0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는 이런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 표준화는 2차 함수의 표준화는 고등학교 때도 계속 쓰이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표준화하는 시간도 줄이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울 때도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일 때 기울기랑 y절편을 가지고 기울기가 양수면 우상향하고 기울기가 음수면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y절편을 가지고 x축이랑 어딘축이랑 만나는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유출하거나 아니면은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a, b의 부호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고 y절편이 양수니까 b도 양수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2차 함수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본 형태랑 이 기본형을 변형시킨 표준형만 가지고 두 가지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 앞에 달려있는 A라는 아이는 무엇을 결정했었죠? 첫 번째, A라는 A는 그래프의 형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프의 형태를 알 수가 있다. 자, A가 양수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다.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배웠던 거예요.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 B를 가지고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실 B는 혼자서 알 수가 없어요. B는 A와의 관계를 볼 거야. 그러면은 왜 A와의 관계를 볼 거냐?
아까 이 표준화를 하였을 때, 이 부분 표준화를 하였을 때 2a분의 b라는 애가 됐어요. 자, 그럼 이 식에서 한번 봅시다. 이 식에서 꼭지점은 얼마가 됐었죠? 꼭지점은 제곱수 밑에 있는 괄호가 0이 되는 x값이 x의 좌표다. 즉, 지금 식에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x좌표가 될 거고, 뒤에 이 마이너스 4a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 꼭지점의 x좌표를 가지고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축방이 뭐였죠?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딱 꼭지점이 만나는 얘를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선이 축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b를 가지고서는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알 수 없다.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A와의 관계를 가지고 봐야 된다. 축의 방정식이 방금 전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A랑 B랑 부호가 다를 때, 즉 A랑 B랑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때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왜냐면은 A 곱하기 B가 대신에 나누기 B라는 애는 A 곱하기 B분의 1일 텐데 B분의 1이 된다고 해서 우리 부호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은 곱했을 때나 A 곱하기 B분의 1, 즉 나누었을 때나 곱했을 때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나누었을 때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랑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이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2a분의 b가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랑 동일할 거예요. 근데 음수가 됐을 때 마이너스를 달아줬다. 그럼 양수가 되겠네.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축의 방정식, 즉 x의 좌표가 양수라는 얘기다.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 즉 축방이 양수이다. 자,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혼자 알 수 없다 했어요. b는 a와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a 곱하기 b가 양수일 때, 둘의 부호가 같을 때라는 얘기겠죠? 아니면은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 둘의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 볼게요. 둘의 부호가 같을 때는 2a분의 b라는 우리 축의 방정식에서 부호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2a분의 b 자체도 양수라는 얘기랑 동일하다. 둘의 곱했을 때 양수일 때는 나누었을 때도 양수일 거야. 근데 우리 앞에 마이너스 달려 있었죠. 마이너스를 달해주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는 음수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였죠? 축의 방정식이었죠. 축의 방정식이 음수다. 음수라는 얘기는 x축, y축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y축보다 왼쪽에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둘의 부호가 다를 때, 즉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는 나누었을 때도 또 음수일 거야. 0보다 작을 거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이 마이너스 2a분의 b는 양수가 되겠네. 이때는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겠네. 누구보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요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이 b는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어. 다만 혼자는 알 수 없다. 누구랑 같이? a랑 같이 a랑 b가 부호가 같을 때는 축의 방정식이 y축 왼쪽에 있다. 다른 말로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축의 방정식이 y축 오른쪽에 있다. 다른 말로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세 번째로 이제 C를 배워야 되는데 C는 매우 간단하니까 금방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선생님이 기본형과 표준형을 오늘 처음 배울 때 기본형과 표준형을 언제 써야 되냐 할 때 기본형은 y절편을 알기 쉽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즉 x가 0, y 여기 있는 x제곱도 0, x도 0이 되면은 C밖에 남지 않는데 C를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다? C는 바로 y절편이다. y절편은 뭐죠? y축과의 교점이다. y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C가 양수이면은 y축과 양수에서 만난다. C가 음수이면은 y축과 음수에서 만난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어느 쪽으로 볼록하고 있죠? 아래로 볼록하고 있어요. 아래로 볼록 이걸 가지고 우리는 A를 알 수가 있다.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B는 혼자서 알 수 없어요. 다만 누구랑 같이? A랑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A 곱하기 B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알 수 있다. 자, 축의 방정식이 어디 있죠?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즉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i가 축의 방정식 오른쪽에 있다. 얘네가 양수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2a분의 b는 음수가 될 거고 a 곱하기 b가 음수가 되겠죠. 자,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a 곱하기 b가 음수다.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을 때는 a 곱하기 b가 양수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y절편을 볼까요? 세 번째 y절편 C는 여기서 만나고 있죠? 양수에서 만나고 있네? 그럼 C는 양수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B의 부호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을 때는 둘이 양수이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대표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기본형을 표준화시켜라 이 얘기죠. 우리 기본형을 표준화시키는 거는 아까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바로 대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48번 볼게요. y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을 표준화시켰을 때 a, p, q를 구하여라. 그냥 표준화시키라 이 얘기죠. 자, 그럼 표준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2차랑 1차를 2차의 개수로 묶어주자 그랬죠? 즉 3으로 묶어주자. 3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플러스 1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달고 x제곱이었던 거를 바로 1차로 바꿔주자 했죠. x 그 다음에 1차의 개수를 절반만 쓸 거야.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전체 제곱. 자, 그러면 밑에 조그맣게 뒤에 꼬랑지 달아줄 거 생각해보자 했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은 4가 될 거고 우리는 이 4를 다시 빼줘야 돼. 하지만 뒤에다가 곱해서 가면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1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까요?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1. 자, 그러면은 A는 3, P는 2가 되겠고, 그리고 Q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3개 더해달라 그랬네요. 답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형 2번을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을 때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고 했으면 이 p가 바로 x 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꼬랑지가 꼭지점의 y 좌표가 된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 유형 125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의 그래프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q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할 때, 자, 둘 다 표준화해서 꼭지점을 구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지수가 없는 왼쪽식부터 표준화를 해볼까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먼저 묶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자, 뒤에 꼬랑지가 없네요. 자, 얘 바로 표준화할까요? 2차 항의 개수, 2차를 1차로 바꿨어. 1차의 개수 마이너스 10을 절반만 써주자. 마이너스 5. 괄호 닫고 전체 제곱. 그러면은 뒤에 달아줘야 될 거는 마이너스 5의 제곱인 20. 마이너스 25를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곱해서 뒤로 달아주면 플러스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꼬랑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끝내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 자,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은 얼마가 되죠? 괄호가 0이 되는 x좌표 5. 그리고 뒤에 꼬랑지 25. 얘네가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식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침 2차항의 개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2. 다시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2px 그리고 괄호 닫고 플러스 q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얘네는 자 2차항 바로 1차로 바꿔주고, 가운데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p였네. 절반만 써줄까? 마이너스 p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가운데 이제 상수를 제곱한 거 p제곱이 우리가 추가가 된 거야. 그럼 다시 p제곱을 빼줘야 될 건데 앞에 곱해서 뒤로 가야 되겠다.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p제곱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달려있던 플러스 q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얘네들을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꼭지점이 p,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요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근데 p가 얼마래? 이쪽에 보니까 p는 5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5 플러스 q가 25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q는 50이 돼야 되겠다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p 플러스 q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55가 되겠네요. 유형 3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
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x절편, y절편을 말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때부터 많이 했던 거예요. x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 x 값이라는 얘기고요.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의 y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냥 y에다가 0 대입해서 x절편 찾고 x에다가 0 대입해서 y절편 찾으면 되겠습니다. 1256번 대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 그랬어요. 왜 두 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라 그랬을 때 y에다 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y에다 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거 무슨 식이죠? 2차 방정식이 됐죠?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마이너스 5 그리고 x 플러스 1. 자, 인수분해 했더니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항상 두 개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일 때 해가 한 개인 경우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죠. 즉 x축과 만나는 점도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가 된 거예요. x는 5, x는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는 p, 하나는 q가 됐을 거예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r이라고 했는데 y축과 만나는 점,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에서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x제곱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4x도 사라지고 둘 다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마이너스 5죠. 얘가 y절편이다. 즉 r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자, pqr을 다 더해달라 그랬네요. 5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답은 2번이겠죠. 이어서 유형 4번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형을 좀 활용하고 기본형과 표준형을 둘 다 알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한번 1261번을 바로 보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고 x제곱, 자,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4x 그리고 뒤에 꼬랑지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창은 1차로 바꿔주고 가운데 1차의 절반만 씁시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전체 제곱 더하기, 자, 더하기 하기 전에 뒤에 상수의 제곱 4죠. 거기다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를 앞에 a랑 곱해서 뒤에다 달아주자. 플러스 2 그리고 원래 달려있던 플러스 1. 즉 표준형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꼭지점이 2,3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느냐? 먼저 꼭지점부터 볼까요? 2,3이니까 2,3 여기쯤 찍혀 있을 거예요. 자, 꼭지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누굴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랬죠? 괄호 앞에 있는 a를 가지고 알 수 있다. 지금 음수니까 어떻게 볼록이다? 위로 볼록일 거다. 그럼 꼭지점을 기점으로 위로 볼록할 건데 또 y절편과는 플러스 1에서 만나야 되네요. y축과는 플러스 1, 요 지점에서 만나야 된다. 위로 볼록하면서 저기를 만나려면 요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y절편과
위에서 만난다 라고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항상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지점을 먼저 찾고, 자, 첫 번째 꼭지점을 찾는다. 꼭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형태를 봅시다. 위로 블록인지 위냐 아래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뭘 알아야 된다? y절편을 찾아야 된다. y절편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찾아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아니네요. 지금 y절편이 2고 1번이 y절편이 1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프의 평행이동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평행이동 1차 함수, 2차 함수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이 알려주었었어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X라는 I를 X-P로 바꿔주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Y를 Y-Q로 바꾸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1차 함수 할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X-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Y 대신에 Y-Q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새로 작성하도록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1266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4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자 여기 p가 a가 되겠죠. 그러면은 x를 x-a라고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q가 b가 됐으니까 y 대신에 y-b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y를 y-b로 바꾸었고 x를 x-a로 바꾸었습니다. 자, 식을 정리해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그리고 b가 이항에서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은 2차항인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보겠습니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자,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x 달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밑줄 쳐 보면은 x를 뒤에 묶어 주었고 x를 뒤에 묶어 줬고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2를 괄호 안에 묶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달고 있는 애들을 묶어 줍시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식이 누구랑 똑같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랑 같다. 이 식과 같다 했으니까 하나씩 비교해 봅시다. x제곱 동일했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a를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a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되죠? 14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a를 구해놨으니까 바로 대입하면은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14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b는 3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a, b의 값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5 곱하기 3은 15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평행이동하는 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랬으면은 x 대신에 x-p,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랬으면은 y 대신에 y-q 이렇게 대입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형 6번 볼게요. 유형 6번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하는 범위라고 했어요. 증가 감소하는 범위라는 게 무슨 얘기냐? 자, 그래프의 형태는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y값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축을 기점으로 여기서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결국 이 범위냐를 구해달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위로 갔을 때는 축을 기점으로 왼쪽은 점점 올라가다가 축 이후에는 점점 내려온다.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정확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표준형을 만들었더니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가 나오겠죠.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봅시다. a가 양수일 때는 얘네는 아래로 블록일 거야. 근데 꼭지점이 p, q가 되겠죠. 꼭지점이 p, q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즉 축의 방정식은 x는 p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봅시다. 이 x값들이 p보다 작은 아이들일 때, 요 왼쪽 부분은 x가 p일 때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x가 p보다 작을 때는 점점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y값이, 즉 함수값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은 p를 기점으로 오른쪽인 부분들은 x가 p보다 클 때는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자체가 위로 블록일 거고 축의 방정식은 똑같이 x는 p일 거예요. 그럼 이때도 한번 보면요. 이 왼쪽 부분 x가 p보다 작을 때 이때는 봅시다.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반대쪽 x가 p보다 큰 아이들, x값들이 p보다 큰 아이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 문제 1271번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1271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x는 점점 커질 때,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y 값은 감소하는 거를 찾고 싶어요. 이럴 때는 항상 표준화부터 시작하고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으로 먼저 묶어줘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7. 자, 바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3 x제곱은 x가 될 거고 가운데 플러스 2를 플러스 1
플러스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러면은 1의 제곱, 즉 1에다가 마이너스 1단계 생길 거고 뒤로 보내주자. 얼마가 되죠? 플러스 3. 원래 달려있던 마이너스 7. 자, 그러면은 표준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얘네는 일단 앞에 A 자체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일 거야. 위로 요렇게 블록일 거야.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얼마냐? 꼭지점의 좌표, x좌표, x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걸 한번 봅시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항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준을 한번 봅시다. y의 값은 감소하는 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는 증가하고 있었죠? 이쪽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쪽이에요? 이 오른쪽이에요. 이 오른쪽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축의 기준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x의 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이 감소하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x의 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항상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축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 7번 볼게요. 유형 7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너 이제 2차 함수 완벽해? 아니,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문제 1276번 봅시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기본형만 가지고는 보기가 힘드니까 바로 표준형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5. 선생님이 계속 이 표준형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표준형 구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선생님 과정을 계속 보면서 연구하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집중을 꼭 잘 해가지고 표준화 과정을 잘 배우도록 하세요. x제곱이었던 게 x가 되고 가운데 마이너스 4를 절반만 쓰고 괄호 닫고 제곱. 자, 그러면은 뒤에 상수의 제곱 4 마이너스 달아주고 팅팅 뒤로 가면은 플러스 4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5. 자, 얘네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2,9이다. 참이죠. 함수값의 범위는 y는 9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함수값. 우리 함수할 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함수의 값이라는 말은 누구의 값을 구하는 거다? 함수값은 y값을 말하는 거다. y의 값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일단 음수이니까 위로 볼록할 거야. 위로 요렇게 볼록할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2,9. 그러면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2,9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9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y값들은 전부 다 9보다 작거나 같겠네. 최대값이 9이니까 y값은 9보다 작거나 같다.
함수값의 범위, 이거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5,0이다. 자, x축과의 교점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y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0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겠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줘서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자, 얘네를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해는 5랑 마이너스 1, 즉 x축과의 교점도 5랑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세 번째 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x는 2보다 클 때. 자,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 다시 볼까요? x가 2보다 클 때 꼭지점의 좌표가 2였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2 이렇게 될 거야. 2보다 크다는 거는 오른쪽 범위일까요? 왼쪽 범위일까요? 이 오른쪽 범위가 되겠죠. 2보다 커야 되니까. x가 2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도 증가하나요? 점점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y값은 감소한다. 4번 틀렸겠고요. 우리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우리 이렇게 나왔었는데 y절편을 아직 안 구했었죠. y절편을 보니까 플러스 5였네. 그러면은 y축과 위에서 만난다. 양수 부분에서 만난다. 여기가 y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분면이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번도 참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유형 8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 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그래프의 형태를 완벽히 알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꼭지점과 y절편, x절편 그것들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로 보겠습니다. 1280번. 오른쪽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의 그래프이다. 자, 이 문제 한번 그래프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필요한 걸 구해볼게요. 필요한 거는 꼭지점이 필요하겠네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꼭지점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y절편 같은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x절편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x절편이 필요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고 이 꼭지점이 필요하니까 표준화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부터 해볼게요. 마이너스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뒤에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뒤에 꼬랑지에 달아줄 가운데 거의 절반 1 가운데 거의 제곱 1 마이너스 1 곱해서 팅 뒤로 가면은 플러스 1 그리고 원래 달려있던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가 될 테니까 1,9가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거예요. 얘는 1,9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우리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0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마이너스 4
그리고 x 플러스 2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꼭지점의 x절편은 4랑 마이너스 2가 x절편이 될 거다. 그러면은 자 누가 4가 되겠어요? 얘가 4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밑변의 길이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겠죠. 4 마이너스 2 즉 6이 될 거고요. 높이는 얼마가 됐어요? 꼭지점의 y좌표 즉 9가 되겠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 9, 2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뭐 넓이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x절편 또는 y절편 그리고 꼭지점을 구해가지고 필요한 좌표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유형 9번도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a, b, c의 부호 우리 아까 계속했던 a, b, c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a를 가지고는 그래프의 형태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A랑 B의 부호를 가지고 뭘 알 수가 있었죠?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었어요. 축. 세 번째로 C를 가지고 뭘 알 수가 있었나요? Y 절편을 알 수 있다는 걸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대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5번이에요. 기본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a랑 c랑 곱한 거는 0보다 크다. 바로 보기 전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일단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A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네, A는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축의 방정식은 자 지금 축의 방정식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 y절편도 확인해 볼게요. y절편의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있으니까 c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기로 돌아가서 1번 a 곱하기 c는 a는 양수, c는 음수였어요. 그럼 우리는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1번 땡.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B의 코 A랑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는 0보다 작아야 됐었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B 나누기 C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B 곱하기 C가 어떻게 부호가 되냐? 자 A가 양수였어요. 그러면은 둘의 부호가 달랐으니까 B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3번 봅시다. 3번은 B 곱하기 C, 즉 문제는 B 나누기 C라고 돼 있었는데 B 곱하기 C라고 봐도 무관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나누는 거나 곱하는 거나 부호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럼 B도 음수, C도 음수니까 둘이 곱한 거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 틀렸죠? 자, 근데 이제 3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 4번, 5번이 문제야. 4번, 5번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형태를 보니까 a-b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자, 옆에 걸 좀 지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라는 i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어요. 그럼 이 그래프랑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랑 동일하게 맞춰주려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랑 이 옆에 식이랑 동일하게 됐네. 즉 4번에서 보고 있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을 물어보는 거야. y값을 물어보는 거다. 왜요, 선생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이 식이 이렇게 변했어. 그게 y잖니?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서 보자고. 마이너스 1일 때 y값을 찾아가 보니까 그래프가 여기 있죠? 어떻게 돼 있었죠? x축보다 위에 있다. 즉 y가 양수이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해가 갔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 이 식을 찾아보니까 a-b 플러스 c라는 i를 찾아보려고 보니까 x에다가 얼마를 넣었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야 돼. 그때의 함수값을 찾아보니까 양수네? 그러면 a-b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5번도 동일한 거예요. 5번도 한번 봅시다. 5번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얼마니?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식에서 얼마를 x에다가 집어넣으면 될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 x에 2를 집어넣었더니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됐다. 즉 x가 2일 때의 y값을 물어보는 거겠네. x가 2일 때 y값을 보니까 y값이 어떻게 돼 있죠? 음수가 됐죠. 얘네는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즉 얘네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4번, 5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서 x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을 물어보는 유형인데 상당히 처음 볼 때는 풀기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유형 10번 2차 함수식 구하는 문제 중에 꼭지점이랑 다른 한 점을 할 때 구해보겠습니다. 1292번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7이다. 그 얘기는 y절편을 알려준 거죠. y절편이 7이다. 하는 2차 함수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꼭지점을 주어줬을 때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하기로 했는데 일반형으로 구해달라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먼저 y는 a 달고 x 마이너스 꼭지점이 2니까 2, 마이너스 1 바로 표준형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랬는데 y절편이 7이다. 그러면은 x 아니지 0, 7을 지나간다. 대입하면 되겠죠. 7은 4a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넘어가서 8 4a가 8이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y는
2 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전개하면 되겠죠. 인수분해 합시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네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마이너스 1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a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c 2 마이너스 8 더하기 7을 해달라. 얼마죠? 10이니까 17.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점을 할 때 바로 대표 문제로 가겠습니다. 직선 x는 마이너스 2가 축이고 두 점 0,3이랑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구해달라. 자, 축이 나와 있으니까 y는 a x 플러스 다시 y는 a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q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좌표가 두 개가 나와 있네요. 0,3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대입하면은 3은 4a 플러스 q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마이너스 2는 3, 3은 9a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두 식을 빼줍시다. 두 식을 빼버리면은 5는 마이너스 5a a는 마이너스 1 그때 q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4니까 q는 1이 되겠죠. 자, q가 1이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마이너스 4니까 7이 되는 거죠? q가 7. q가 7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7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유형 12번 y축과의 교점과 두 점을 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01번 보겠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세점 0,1 그리고 마이너스 1,8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점 자체가 0,1이니까 바로 y 절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일반형에서 C의 좌표가 Y 절편이니까 바로 1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라고 식을 놓고 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거 대입해 볼게요. 8은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이고 a 마이너스 b 더하기 1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녹색식을 대입해보면은, 녹색 좌표를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항하면은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로 나눠주면은 2a 플러스 b라는 i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식을 더합시다. 더하면은 3a가 6이고 a가 2가 되겠죠. a가 2입니다. 그럼 b라는 i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a, b, c를 구하라 그랬네요. 2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0, 즉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볼게요. 유형 13번. 이번에는 x축과의 두 교점, 즉 x축과의 두 교점이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그렇게 됐다라는 뜻이랑 동일하다 그랬죠. 인수분해가 되었다. 인수분해가. 그리고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자, 문제 보겠습니다. 1305번. x축이랑 마이너스 2,0이랑 4,0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인수분해 자체가 y는 항상 개수 a를 달아줘야 됩니다. 2차항의 개수 a는 모르니까 x 플러스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랑 4로 됐으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었을 거야. 그리고 0,8을 지나는 포물선 0,8을 지난다 대입할까요? 8은 마이너스 8 a가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이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었을 거고요.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선생님 어차피 우리는 지금 표준화를 해야 돼요. 왜? 표준화 형태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상수항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만나서 나가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까? 마이너스 x 그리고 가운데 거의 절반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제곱한 거 1이고 반대부로 팅팅 뒤로 가면은 플러스 9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P가 얼마가 된 거예요? P는 1이 됐겠고요. Q는요. Q는 9가 되겠고 우리 하나 더 필요하죠? A도 알아야 되네요.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P 플러스 Q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Q를 플러스 9를 해달라고 한 거니까 답은 7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학년 2학기 센을 준비합시다. 센 기본 기본 센 꼭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 숙제 빨리 해서 질문 많이 해야지 선생님이 영상 올려드리니까
올려줄 수 있으니까 꼭 그 전날까지 숙제를 다 하고 질문하도록 합시다.